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사용하는 언어, 모든 대륙에 걸쳐 펼쳐진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전 세계 육지의 4분의 1을 지배했던 역사. 100년 전 대영 제국은 말 그대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작은 섬나라에서 시작된 이 제국은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토록 강력했던 제국은 왜 불과 한 세기 만에 해체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영광과 논란, 확장과 갈등이 교차하는 대영 제국 400년의 역사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이라는 통합 국가가 공식적으로 탄생하기 훨씬 전부터 제국의 기초는 이미 다져지고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부터 잉글랜드 왕국은 브리튼 제도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자리 잡았고, 발전된 경제와 군사력을 바탕으로 웨일스와 아일랜드 일부를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북쪽의 스코틀랜드는 강력한 독립성을 유지하며 남쪽 이웃의 수많은 침공을 막아냈죠. 17세기 초 엘리자베스 1세는 프랜시스 드레이크 같은 탐험가들에게 왕실 위임장을 발급했고, 이들은 유럽 열강들이 차지하지 못한 새로운 영토를 탐험했습니다. 1585년 로아노크 섬에 세운 최초의 식민지는 실패했고, 정착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엘리자베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592년 레반트 회사, 1600년 동인도 회사 같은 합자 회사들에게 무역 독점권을 부여하며 해외 확장의 토대를 마련했죠. 엘리자베스 1세의 사망 후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 왕위를 계승하며 제임스 1세가 되었고, 두 왕국은 같은 군주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임스는 식민지 건설을 본격화했는데 왕실 직할 시민지, 특허 식민지, 사유 식민지 등의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시기 북아일랜드 얼스터 지방에 개신교 정착민들이 조직적으로 이주한 것은 이후 신대륙 식민지 확장의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1600년대 내내 잉글랜드는 북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서 식민지를 확장했고, 아프리카와 동인도에도 무역 거점을 세웠습니다. 1660년 설립된 왕립 아프리카 회사는 대서양 횡단 노예 무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수익성이 높았지만 역사적으로는 깊은 상처를 남긴 사업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스코틀랜드도 독자적인 식민지 건설을 시도했으나 대부분 실패했죠. 가장 파국적인 것은 1698년 다리엔 계획이었습니다. 파나마 지역의 무역로를 장악하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는데, 스코틀랜드 전체 부의 약 5분의 1을 투자했다가 식량 부족과 질병, 스페인의 공격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2,500명 중 수백 명만 살아 돌아왔고, 이로 인한 재정 위기는 양국 엘리트들 사이에서 전략적 이해관계를 재조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많은 이들이 잉글랜드의 광대한 무역망과 식민지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모색하게 되었죠. 1688년 명예혁명으로 가톨릭 신자였던 제임스 2세가 퇴위하고 개신교 신자인 메리와 윌리엄이 공동 군주로 즉위했습니다. 잉글랜드에서는 개신교도만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었으나 스코틀랜드에는 적용되지 않았죠. 1707년 연합법이 성립되면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단일 왕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후 영국은 유럽 열강들과 여러 전쟁을 치렀고, 1714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의 승리로 뉴펀들랜드, 아카디아, 지브롤터, 메노르카를 확보했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는 인도에서 프랑스와 경쟁했고, 1757년 플라시 전투 후 벵골을 장악하며 주도적 세력이 되었습니다. 직접 통치나 현지 통치자 압박을 통해 인도 전역으로 영토를 확장했죠. 7년 전쟁은 영국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1759년 퀘벡 점령으로 북아메리카에서 프랑스 세력이 사실상 끝났고, 1763년 파리 조약으로 카리브해 여러 섬들도 확보하며 당대 최강 식민지 강국이 되었습니다. 대영 제국이 강력해진 비결은 두 가지였습니다. 막강한 해군력으로 바다를 장악한 것, 그리고 다른 나라의 방해 없이 식민지와 자유롭게 무역한 것이었죠.
식민지와의 무역량이 급증하면서 막대한 부를 쌓았지만 과세 문제가 혁명을 촉발했죠. 영국은 식민지를 자국 영토로 여겼으나 본국과 동등한 권리는 주지 않았습니다. 1760년대와 1770년대에 북아메리카 13개 식민지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는데 의회가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식민지 주민들은 이를 권리 침해로 여겼고 1775년 혁명이 발발했습니다. 1776년 식민지 대표들이 제2차 대륙회의를 열어 독립을 선언했고 8년간의 전쟁 끝에 미합 중국이 탄생했습니다. 이는 영국 제국의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후 영국은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제임스 쿡 선장은 1770년대에 뉴질랜드와 호주 동부 해안을 영국 영토로 선포했죠. 호주는 범죄자 유배지가 되었고 1788년 첫 죄수 선단이 도착했습니다. 북태평양에서도 탐험가들이 활동하며 모피 무역 같은 상업적 이익을 개척했습니다. 1803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영국은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고 1805년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었고 이는 140년간 지속될 해상 패권의 시작이었습니다. 1815년 나폴레옹 전쟁 종결 후 몰타, 모리셔스, 실론, 케이프 식민지 등 많은 영토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카리브해 식민지들은 사탕수수 농장이 집중되어 있었고 이 농장들은 노예 노동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영국은 노예 무역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지만 18세기 말부터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죠. 산업혁명으로 경제 구조가 바뀌었고 더 중요한 것은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인물들이 주도한 강력한 노예제도 폐지 운동이었습니다. 종교적 신념과 인도주의적 가치에 기반한 시민운동이 수십 년간 전개되었고 1807년 노예 무역금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노예제도 자체는 1834년에야 완전히 폐지되었는데 이는 점진적이지만 의미 있는 인권 진보였습니다. 1815년에서 1914년까지를 영국의 제국세기라 부릅니다. 인도를 완전히 통제한 영국 동인도 회사는 아시아 전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했죠. 싱가포르를 1819년 무역 거점으로 건설했고 중국에서는 1842년 제1차 아편전쟁 후 홍콩과 상하이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했습니다. 1857년 인도에서 세포의 반란이 터졌습니다. 종교적, 문화적, 경제적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죠. 동인도 회사는 반란을 진압했으나 영국 정부는 회사를 해산시키고 1858년부터 인도를 직접 통치했습니다. 당시 영국인들은 인도를 왕관의 보석이라 부를 만큼 귀하게 여겼습니다. 19세기 러시아 제국이 중앙아시아와 지중해로 확장하며 영국에게 새로운 위협이 되었고 1853년에서 1856년까지 크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이 승리했고 1878년 러시아와 부분적 합의에 도달하며 키프로스를 확보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영국의 영향력이 커졌죠. 케이프 식민지로 영국인 이민이 증가하면서 보어인이라 불리는 네덜란드계 정착민 수천 명이 북쪽으로 이동해 독립공화국을 세웠으나 1902년 제2차 보어 전쟁 후 영국 통치하에 들어갔습니다. 1869년 수에즈 운하 개통은 영국 무역로에 매우 중요했고 1882년 이집트를 군사 점령했습니다. 19세기 후반 아프리카 쟁탈전에서 영국은 대륙 동부와 남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20세기 초 영국은 세계 무역을 주도하고 국제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1902년 올레드라인 전신망이 완성되어 모든 식민지와 직접 통신할 수 있게 되었죠. 백인 중심 식민지들이 성숙해지면서 정치적 자치를 요구했고 캐나다는 1867년, 호주와 뉴질랜드는 1900년 자치령이 되었습니다. 아일랜드도 자치를 원했으나 여러 법안이 반대에 부딪혔고 1914년 통과된 제3차 자치 법안조차 제1차 세계대전으로 실행이 연기되면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영국 본토는 식량과 자원 수입 그리고 병력 동원을 식민지들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250만 명 이상이 참전했고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죠.
영국은 승리했지만 막대한 대가를 치렀고 이는 제국 해체의 시작이었습니다. 1921년 제국의 영토가 최고조에 달했지만 그해 아일랜드가 독립했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영국은 다시 식민지들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승리했지만 재정이 파탄났고 더 이상 식민지들을 유지할 능력을 상실했죠. 그러나 탈식민지화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후 식민지에서 강력한 민족주의 운동과 독립열망이 급성장했고 이는 영국의 재정적 제약과 맞물려 제국의 신속한 해체를 가져왔습니다.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식민지와 자치령들이 점진적으로 독립을 쟁취했는데 이를 변화의 바람이라 불렀습니다. 400년 영국 식민지 역사가 막을 내렸지만 대부분 국가들은 영연방이라는 독립국들의 자발적 연합에 가입했습니다. 14개 국가는 영국 군주를 명목상 국가 원수로 유지했죠. 많은 사람들이 제국의 마지막 상징으로 꼽는 것은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입니다. 하지만 제국의 유산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영어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가 되었고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전 세계 많은 국가의 통치 체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 영국 사회는 과거 제국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데 한때 영국 통치를 받았던 거의 모든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은 그 제국이 시작된 섬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대영 제국의 역사는 탐험과 혁신, 무역과 발전이라는 측면과 함께 억압과 착취, 갈등과 저항이라는 어두운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모순적인 유산은 단순한 찬양이나 비난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오늘날의 세계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